안녕하세요. 디스멘토리입니다. 2006년 10월 13일 대한민국은 기쁨과 환희에 불타올랐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첫 한국인이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의 사무총장에 선출됐죠. 이 사건, 이 일은 대한민국이 드디어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첫 번째 국제기구의 수장이 된 분은 반기문 사무총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맞지 않습니다. 국제기구의 수장으로 선출된 최초의 한국인, 그 사람은 바로 이종욱이라는 분입니다. 빌 게이츠가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면서 오로지 그 이름 하나만 보고 결정했던 사람. 부시 전 대통령이 너무나 아꼈으면서 백악관에서 독대를 허락했던 남자. G7 정상회담에 초청받은 유일한 한국인. 반기문 전 사무총장 이전에 가장 강력한 유엔 사무총장으로 거론됐던 한국인.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뇌경색으로 너무나 아쉽게 세상을 떠난 남자. 21세기의 슈바이처라 불리면서 감히 백신의 황제라 불리던 남자. 오늘은 이종욱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편의상 님이라는 호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종욱은 1945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 경복고등학교, 한양대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26살의 나이에 다시 서울대 의대로 진학해서 본격적인 의료인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27살의 늦은 나이에 신입생이 된 이종욱은 동기생보다 늦은 출발을 따라잡기 위해 강의실, 도서관, 실험실, 해부실 이렇게 딱 4곳 외에는 눈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종욱이 딱 한 곳에 외유를 했는데 바로 성나자로 마을입니다. 방학이면 만사를 제쳐두고 홀몸으로 성나자로 마을로 달려가 의료 봉사를 했죠. 그곳은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로 이 병은 불치병입니다. 문둥병 또는 나병이라 불리기도 했는데 이 전염병에 걸리면 살이 썩어 들어가고 감각이 마비되어 아픈 감각도 느낄 수 없고 심해지면 코가 주저앉고 얼굴이 일그러지며 종래에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접촉으로 감염되며 감염자의 기침 또는 코에서 나온 체액으로 전염되는 감염병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인류애를 가진 성인이라도 자신이 감염될지 모르는 병을 치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이종욱은 그랬습니다. 남들이 다 꺼리는 환자를 직접 안아주고 맨손으로 썩어 들어가는 상처를 만져주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이들을 위로했습니다. 당시 한국에 8만 명 한센병 환자가 있었지만 직접 치료했던 의사는 이종욱이 유일했죠. 대학 졸업 후 사모아에서 환자를 치료하던 중 WHO에서 한센병 전문가로 초빙받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쉽게 내릴 수 없는 결정이지만 이종욱은 WHO에서 일하면 더 많은 환자를 더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망설임 없이 응하게 됩니다. 이미 전 세계 환자를 치료하면서 그들로부터 아시아의 슈바이처라 불리고 있었고 드디어 1994년 WHO 본부의 예방 백신국장을 맡게 됩니다. 그는 취임사에서 소아마비와의 전쟁을 선포해 소아마비 퇴치를 목표로 내세웠죠.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의 아이들에게 목숨을 잃거나 다리가 마비되는 고통을 줄 수 없다며 백신 연구에 집중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1년 후 그의 취임 전에 6,000건에 달하던 발병률이 10분의 1 수준인 700건으로 급감합니다. 이때 미국의 잡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카는 그에게 백신의 황제라는 칭호를 내립니다. 그리고 10년 후 2003년 1월 28일 이종욱은 드디어 WHO 사무총장에 선출되죠. 이때 투표율은 굉장히 치열했는데 32개 집행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7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17표를 얻어 가까스로 선출됐습니다. WHO 사무총장 취임사에서 그는 2005년까지 300만 명의 에이즈 환자에게 치료약을 공급하겠다고 굳건하게 약속했고 2004년 그 노력을 인정받아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라고 불리는 WHO, 유엔 산하에 소속된 최대 국제기구로 연간 예산이 3조, 직원 5,000명에 이르는 전 세계 모든 질병을 관장하는 기구입니다. 이 기구의 사무총장은 웬만한 국가 원수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1년에 3조를 운영하는 유엔 기구의 사무총장은 전 세계를 누비면서 항상 이코노미석을 탔는데 일반적으로 수행원과 1등석을 타는 것이 기존의 관례였지만 그는 이를 깨버렸습니다. 우리가 쓰는 돈은 가난한 회원국이 내는 분담금인데 먹고 살기 힘든 나라에서 세계인의 보건을 위해 쓰라고 내는 돈으로 호강할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그가 남긴 재산은 제네바 외곽 리옹의 허름한 아파트 한 채, 그의 아내와 함께 평생을 살며 마련한 그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 이후로 가장 유력한 사무총장 후보였으며 누구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본인도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부인하지 않았으니까요. 차기 유엔 사무총장으로 유력하던 이종욱이 선출되지 못한 것은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2006년 5월 22일 WHO 총회 준비와 더불어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해결책을 고심하느라 연일 과로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환자를 위해 살았던 이종욱님은 누구도 하지 못했던 기적을 세운 이종욱님은 평생을 그렇게 환자를 위해 살다 갔습니다. 그에게 남겨진 찬사를 좀 살펴볼까요? 이종욱 총장은 조류 인플루엔자가 나타날 당시 선두에 서서 대책을 세웠고 에이즈와 결핵에 이르는 다양한 질병을 물리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코피 아난 제7대 유엔 사무총장. 그는 세계 모든 이들의 건강을 위해 헌신한 보기 드문 위인이었다. 겸손하고 품격 있는 그가 더 나은 세상을 바라며 품은 비전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이종욱 총장은 모든 이에게 진정한 감명을 준 지도자였다. 개발도상국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괴롭히는 결핵과 같은 질병에 맞서 싸워 승리했다. 그는 따뜻한 마음과 부침성 있는 성격을 지녀 모두의 사랑을 받았다. 폴 월퍼위츠 전 세계은행 총재. 이종욱 총장은 세계 최고의 보건 관료로서 수백만 명의 건강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싸웠다. 그는 21세기 인플루엔자의 대유행과 같은 문제에 맞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덕분에 전 세계 지도자와 기관들은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위험한 것인지 알게 되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이종욱 사무총장은 한평생 WHO에 몸담으며 에이즈, 소아마비와 같은 인류를 위협하는 질병을 물리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 국민은 그가 남긴 것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종욱 총장은 보건계의 수장이었다. 그의 지도력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삶을 변화시켰고 보다 건강하고 보다 평등한 세계를 만드는데 그가 기여한 공헌은 인류의 영원한 유산이 될 것이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